대표형 6번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보도록 하죠.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이고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우편의 20%가 광고입니다. 철수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이 전자우편이 여행을 포함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그냥 뭐 하면 돼? 여행을 포함한 경우와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광고인 경우와 광고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요. 그냥 표 그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그려버리면 보세요.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확률은 0.1입니다. 그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은 0.9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래요. 그러면 0.1 중에 50%니까 0.05는 광고고 0.05는 광고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우편의 20%가 광고다 그랬으니까 0.18이 광고고 0. 얼마가 여기서 18 빼면 7입니까? 네, 7이는 광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철수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그랬으니까 요것만 보겠다는 얘기죠. 이 전자우편이 여행을 포함할 확률 그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0.23이죠. 결국은 0.23분의 0.0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2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표를 그냥 확률 값들로 채워주셔서 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괜히 이런 거,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응? 막 이래가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훨씬 간단해 보이죠? 오케이. 근데 의미 자체는 원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전자우편이 광고인 사건을 E라고 한다면 결국 P의 광고일 확률은 그죠?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하면서 광고일 확률과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광고일 확률을 더하는 거고요. 얘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에다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을 때 얼마? 그게 광고일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할 확률은 0.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 다음 그랬을 때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했을 때 그 중에 50%가 광고란 얘기는 결국 이거 봐요. 여행을 포함했을 때 광고일 확률은 0.5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계산을 해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헷갈리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낫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볼까? 어느 산악회 전체 회원의 60%가 남성입니다. 이 산악회에서 남성의 50%가 기혼이고 끝났어. 자, 남자, 여자, 기혼, 미혼 끝났네요. 그러면 표 그릴까? 표 그리세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남성이 60%다 그랬으니까 확률은 0.6이고 여성일 확률은 0.4겠죠. 근데 남성의 50%가 기혼이래. 그러면 0.6의 50%니까 결국은 0.3이 기혼이고 0.3이 미혼이란 뜻입니다. 그죠? 여성의 40%가 기혼이니까 여기서 0.16이 기혼이고 0.24가 미혼이다. 이겁니다. 자, 이때 산악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기혼일 때 이거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는 0.46이 되는 거니까 0.46분의 여성일 확률 0.16 이겁니다. 그럼 46분의 16이니까 결국 23분의 8이라는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별거 없죠? 금방입니다. 금방. 그 다음 어느 학교 학생 전체는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나머지는 걸어서 그죠? 자 버스로 다리로 네. 그 다음에 지각이냐 지각 아니냐 이거네요 결국 그지? 또 갑니다. 표 그리세요. 표 그리시면 됩니다. 볼까요? 버스는 60%고요. 다리로 다니는 애는 40%입니다.
근데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 20분의 1이 0.05인 거 아시죠? 얘가 지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버스 타고 지각할 확률은 0. 얼마야? 6 곱하기 5가 30이죠. 거기에서 하나, 둘, 셋이니까 0.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아닌 확률은 0.57 이러면 되고요.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이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분수로 계산해보면 10분의 4 곱하기 15분의 1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75분의 2. 여기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4니까 여기다가 15분의 얼마? 4, 14를 곱해주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75분의 28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지? 그럼 이 학교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각하였을 때 이거 보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얘는 100분의 얼마야? 3에다가 이제 75분의 2를 더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로 우리가 맞출 수가 있을까? 300으로 통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9가 되는 거고 얘는 300이 되려면 4개가 필요하니까 8 해서 여기는 300분의 17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버스로 등교했을 확률이니까 결국은 300분의 17분의 얼마? 100분의 3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약분하면 3 되죠? 결국 얘는 17분의 9의 확률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상품을 개발한 어느 회사의 상품에 대한 평가단으로 남자 300, 여자 20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단이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남자 중에 60% 또 그려 남자, 여자 그죠? 긍정, 부정 이거잖아. 이 그림은 쉽습니다 사실. 그럼 얘는 확률이 아니라 그냥 명수로 가볼까요? 남자가 300명, 여자가 200명이 됐는데 남자 중에 60%가 긍정 그랬으니까 여기는 180명, 여자 중에 50%가 긍정 그랬으니까 100명. 그럼 상품 평가당 5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을 때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일 확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봤자 총 280명이죠. 그럼 280명 중에 180일 확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14분의 9. 그지? 얼마나 쉬워. 미치겠다. 그죠? 그 다음 계속 그겁니다. 계속 그거.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 자, 그럼 이거 봐. 검은색이라는 건 뭐냐면 A를 선택해서 둘 다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B를 선택해서 둘 다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어. 따라서 2개 다 검은색. 이 확률은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P에 A에서 2개 다 검은색. 이거잖아. 그지? 플러스 P에 B면서 2개 다 검은색.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은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거기서 2개 다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B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거기서 2개를 뽑았을 때 검은색만 2개가 뽑힐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1 더하기 요거 6분의 1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12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얘는 12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 봐.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즉 12분의 7분의 근데 그 검은색이 B에서 나온 검은색이야. 즉 이거 2개 중에 요거 하나만 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12분의 1만 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확률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7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2개가 뽑히는 경우가 요런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만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얘도 그냥 표를 그려주셔도 돼요. 그죠? 표를 어떻게 그려? 네, A, B
A고 B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검은색 2개,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A가 뽑힐 확률 2분의 1, B가 뽑힐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인 상황에서 검은 거 2개가 뽑힐 확률 얼마겠어? 아까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이죠. 다 검은색이니까. 그 다음 얘는 2분의 1에다가 4 컨비네이션 2분의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지. 둘 다 검은색이었을 때니까 이것만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거 2개 더한 것 분의 그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 요것만 보겠다. 요렇게 푸셔도 됩니다. 됐지? 어떻게 푸시든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 주머니 A에는 1, 2, 3, 4, 5에 5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주머니 A에서 하나를 뽑고요. 3의 배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때 그 카드가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일 확률. 자, 3의 배수는 3, 6밖에 없으니까 A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A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짝수가 뽑힐 확률은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주머니 B가 선택될 확률은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잖아. 얘에다가 얘를 더한 게 뭐냐 하면 짝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5분의 2가 되고 얘는 그냥 3분의 1이니까 얘는 15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분의 7이 짝수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주머니 A에서 꺼냈대. 바로 요 앞에 확률, 요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얘만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그지? 그래서 15분의 2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7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치? 같이 풀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주머니 A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 주머니 B에는 6, 7, 8, 9, 10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이 들어있는데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냅니다.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 그럼 뭐야? A, B에서 짝 홀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A, B에서 홀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 홀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앞에 거 확률은 얼마나 돼요?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죠? 곱하기 요 뒤에 놈은 6, 7, 8, 9, 10에서 홀수 나와야 되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A에서 홀수가 나오는 거는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 B에서 짝수가 나오는 건 역시 5분의 3이 됩니다. 자, 이거 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건데 그 중에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것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 분의 요거 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요것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5들은 전부 다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4 더하기 9분의 4. 그래서 얼마야? 13분의 4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됩니다. 됐죠? 네. 이거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히 뭐가 곱셈 정리가 어떻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괜히 더 헷갈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미치겠다 이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푸세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내면의 숫자 1, 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와 6면의 숫자 1, 2, 3, 3, 3이 각각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평평한 바닥에 던졌다. 두 주사위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일 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의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숫자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셔라. 그죠? 숫자의 합이 짝수라는 거는요. 4면체, 6면체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홀이 나올 수도 있고 4면체, 6면체가 있을 때 짝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끝났지. 4면체 중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고요.
육면체 중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면체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요게 홀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었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얘는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 6면체 중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바닥에 닿은 면에 있는 숫자가 짝수일 확률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분의 누구만 보겠다는 얘기야? 4분의 1 곱하기 6분의 2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 6에 24는 다 똑같으니까 없애주고요. 얘는 12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4분의 2니까 확률은 7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똑같은 거 보이세요? 유형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봐.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의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에 속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은 0.5, 0.2, 0.05이며 이 보험회사의 가입자 중 각 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10, 70, 20%라고 합니다. 어느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자, 그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언제? 첫째, 이게 뭐야? 고위험군일 때 청구를 하는 확률. 그지? 더하기 중위험군일 때 청구를 할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저위험군일 때 청구를 할 확률. 이겁니다. 이거 분해. 근데 걔가 고위험군에 속했대. 이거 세 개 중에 이거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야. 0.1 곱하기 0.5.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봐. 0.05. 이거 여기다 써볼까요? 0.05. 얘는 0.14. 얘는 0.01. 맞죠? 다 더하면 0. 얼마예요? 2가 되네. 딱 2네요. 이것 분해 0.05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20분의 5 보겠다는 얘기고요. 네, 답은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똑같아요. 유형이. 괜히 상황만 바뀌는 거지. 마지막 것도 볼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철수형의 은지 순서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내기로 하였다. 철수가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6일 때 남은 두 사람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하나는 6보다 크고 하나는 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이미 철수가 6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1, 2, 3, 4, 5와 6, 7, 8, 9, 10입니다. 그런데 영희와 은지가 하나는 6보다 작고 하나는 6보다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나머지 9개 중에서 나머지 9개 중에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머지 9개 중에서만 보는 겁니다. 자, 영희가 6보다 작은 걸 선택하고 그 다음 꺼낸 공 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은지가 6보다 큰 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은지가 뭘 선택하고 은지가 6보다 큰 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영희가 6보다 큰 걸 선택하고 은지가 6보다 작은 걸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끝났습니다. 사실 이걸로 끝인 거야. 응? 그러면 얘는 72분의 20 플러스 20이니까 72분의 40이 돼서 8, 9, 72, 8, 5, 40. 그래서 9분의 5의 확률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선생님 얘가 왜 조건부 확률이죠? 이미 우리가 철수가 6을 가져갔다라는 게 조건이 주어졌잖아. 그랬을 때니까 6을 빼고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그럼 이미 조건부 확률이 고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등장을 한 거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굳이 이걸 뭐 분해 뭐 해서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철수가 6이라는 걸 가져갔으면 나머지 9개 중에서 영희와 은지가 하나씩 뽑는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곱셈 정리 문제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조건부 확률. 이 문제는요. 굳이
사건들을 정의해가면서 그 사건들을 표현하면서 확률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하다가 골치 아프느니 차라리 지금 선생님 푼 것처럼 자연스럽게 확률값을 구해나가면 됩니다. 다만 이 자연스러워진 게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때는 사건을 좀 나눠가면서 이 각각의 확률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는 기회는 가졌으면 좋겠고요. 알겠죠?